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치사 of, in, at, by, on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를 개념 정리도 하면서 예문들을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A하고 B라는 두 대상이 있어요. 자, 그 대상 사이에 of가 들어가게 되면 A하고 B가 합체됐다. 그러니까 A는 of, B에 연결되어 있는 뭐 하나다. 소속되어 있는 뭐 하나다.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이렇게 생긴 와인잔이 하나 있습니다. wine glass. 그러면 여기에 또 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water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을 저기다가 부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얘하고 두 개가 오브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 잔에다가 맥주를 넣으면 그 두 개가 저렇게 오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wo glasses of, 자, 뭘로 돼 있는 거예요? beer가 담겨져 있죠. beer.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갖고 예문을 보자면, 자, 사진에 나와 있듯이 파이프예요. 이 파이프는 뭘로 돼 있냐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썩지 말라고, 녹슬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 파이프들은 the pipes should be made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로 있어야 돼요. of plastic이라는 물질로. 그럼 저렇게 똑같은 파이프인데 이번에는 동이라는 거, 우리 그 파이프 썩지 말라고 동파이프 뭐 이런 거 나오죠, 광고로. 그래서 copper, 이 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the pipes are made of copper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은 뒤에 of라는 걸 써서 어떤 대상이 뭘로 돼 있는 거구나 이런 거 알 때 쓰면 되는 겁니다.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be made of 뭐 이렇게 수거로 외웠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뚜껑이에요. 뚜껑 위에 덮는 거. 그래서 뭐 커피 위에 이렇게 뭐 빨대구멍 꽂을 수 있게 뚜껑, 뭐 커피 뭐 뜨거우니까 뭐 열 나가지 말라고 덮는 거, 냄비 소 뚜껑, 이렇게 넓은 뚜껑은 a lid라고 합니다. 그래서 a lid, 또 a lid, 이것도 a lid이에요. 그럼 뭐의 뚜껑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의 뚜껑인지 알려면 of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뭐 잼이나 아니면 뭐 장아찌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게 좀 입구가 넓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this is a jar라고 합니다. 그럼 저기에 저 넓은 뚜껑이 있잖아요. a lid. 그러면 this is the lid. 이게 뚜껑이야. 어느 거의 뚜껑인데 of the jar. 저거구나. 저거의 뚜껑이구나. 요렇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of를 써가지고. 자, 이번엔 감자를 한번 보죠. 나 감자 사러 갔는데 나는 많이 필요 없고요. I just need 하고 2 kilos. 킬로그램을 줄여서 kilo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2kg, 뭐가 2kg란 얘기야? 감자 2kg야, 고구마 2kg야, 뭐 호박 2kg야, 뭐 고기 2kg, 뭐야? 뭘 얘기하는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또 붙여줘야죠. of, 뭘로 돼 있는 거냐? potatoes. 그러면 2kg의 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요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자, 여기선 전치사 in을 씁니다. 1kg의 그 범위에는 감자가 몇 개나 될까요? 그러면 그건 뭐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it depends on 그리고 the size of potatoes. 감자의 사이즈 그거에 따라 다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If they are big, 그것들이 만약에 big 아니면 heavy한 상태라면 size에서 in size, you will get less number. 그러니까 더 적은 숫자들, 그 적은 숫자는 또 뭐야? of potatoes. 3개나 4개 정도의 아주 적은 감자를 얻을지도 몰라요. 얻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짧은 글에도 전치사 많이 들어가죠. 전치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말로 외우지 마시고 많은 예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쓰는 거구나. 이거 많이 습득해 두세요. 그 다음 이번엔 친구들이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친구들 많죠? 그러면 친구라는 말을 할 때 a friend, 그럼 누군지 몰라요. 정해진 것도 아니고 the friend도 아니고. 자,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내 친구 중 한 녀석이 이런 거 얘기할 때 내 친구라는 거 알려줘죠. 그 친구는 of mine, 내 거에 of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문 하나 더 보면 He was a brave man. 아주 용감한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who,
was one 하나돼요. of 이런 것들의 하나. The first explorers 첫 번째 뭐 탐험가들 중 하나였다. 그 탐험가들은 또 어디에 어디 탐험한 건데? Of the North and South Poles. 북극점, 남극점들을 탐험한 그 첫 번째 탐험가들 중 한 사람이었던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뒤로 설명하는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ave man인데 who 누구였냐고? one인데 one 어느 거의 one이야? of 또 설명해주고 탐험가들이었어. 또 어디에? of 또 뒤로 설명. 요렇게 된 겁니다. 자, 또 of는 언제 사용하냐면 이거는 다 전집이죠. 뭐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이게 바로 희곡 대본이에요. 희곡들. 자, the plays. 그래서 play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작곡, 희곡 그 작품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of. 그래서 저 전체 책은 of William Shakespeare의 작품들인 걸 알 수 있어요. of를 쓰고요. 물론 누구누가 이 책을 썼다 할 때는 by를 씁니다. 그래서 this book is written by him 누구 이렇게 해서 written by 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of 쓸 때가 있고 by 쓸 때가 있다. 그래서 전체 이게 누구의 작품에 속한 건지 알려줄 땐 of 쓰시고 이 책은 누구에서 쓰여진 거야 이런 거 할 때는 by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개의 책들인데 넬슨 만델라가 쓴 책이구나. 그러면 10 books written by Nelson Mandel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of 많이 사용해요. 그건 제가 자주 올려드릴게요. 그런 거 보시면서 예문 익혀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 두 대상이 있는데 in인 경우예요. 그래서 A가 B 쪽으로 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에 뭐 이렇게 뭐 둘러싸여져 있거나 어디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 country in Africa. 그러면 나라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정해진 나라는 아니죠. 그냥 country 일반 명사를 하는 거죠.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뭐 한 나라가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럼 그림을 보면 침대라는 곳에 여자들이 이렇게 누워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워 있죠. She is lying in bed 하요. 일반적으로 in bed 하게 되면 침대에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저럴 때 쓰시면 돼요. 자, she's sick 아파서 침대에 in bed 침대에 있구나 아파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he stays 일반적으로 그냥 침대에 있어 until noon 정오까지. 자, 언제?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다른 거 안 하고 12시까지 정오까지 그냥 침대에 늘 있어 걔는.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in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고양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죠. 그러면 저 고양이를 얘기할 거니까 the cat is sleeping 하고 있어요. 어디서? on the bed 이렇게 씁니다. 자, in bed하고 on the bed 차이는 있는데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냥 in bed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다 in bed 쓰시고 어떤 뭐 고양이가 저기 올라와서 이불 덮고 자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침대에 자고 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on the bed 이렇게 쓰세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달력이 나왔어요. 1919년 메이니까 5월이겠죠. 5월은 31일까지. 그러니까 there are 있다. 31일들이 있다. 31개의 날들이 있다. 어디에? 하고 붙이면 되죠. in May, 5월에. 뭐 같은 경우로 12달이 있다. in 1919년에 뭐 12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일들이 1919년에 있었다. 이럴 때도 in. 그래서 시간에 그 뭐 전치사를 사용할 때도 시간에도 이렇게 붙여서 쓴다는 거 요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공간, 상황 다 전치사 붙어요. 자, 그 다음에 I haven't seen 그러니까 못 봤다는 얘기죠. him 그를 in years 하게 되면 그냥 몇 해 동안 못 봤어.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in 뭐뭐 안에 이렇게 배우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자, 이건 미디한 대사인데요. meet me 나를 만나. 나 만나자 이런 거죠. 어디서? at 꼭 찍어야 돼요. at the bar. 자, in 15 minutes 이렇게 되면 15분 안에 그 카페에서 그 바에서 만나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말로 많이 우리로 배운다면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게 아니라 이건 의미상으로 그냥 in하고 시간이 오면 몇 분 후에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5분이란 범위에 만나는 동작하고 뭐하고 그 후에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생겨요. and suit up 하게 되면 뭐 정장 차려 입고 15분 후에 그 바에서 보자 이런 얘기죠. 둘이 알고 있으니까 더 바라고 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건데 the car, 그러니까 어디 자동차 타, 버스 타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 자동차를 탈 때는 in을 쓰고요. 버스나 배, 뭐 비행기 탈 때는 on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지? 허리 숙이고 타면은 in 쓰시고요. 그냥 올라타면은 on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날씨 상황에서도 전치사 in을 사용해요. We went out, 우리 외출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면 비에 어떻게 돼요? in 되는구나. in the rain.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보자면 눈이 올 때는 in the snow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노는 거 좋아해. I like playing. 자, 눈 많은 데서 in the snow 하게 되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도 쓰면 돼요. in the win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in이 그냥 뭐뭐 안 해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이 많은 상황을 쓰지 못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전치사가 우리말로 뭔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전치사로 표현하는구나. 요걸 꼭 많이 익혀두세요. 자, 또 하나 볼 건데요. 이거 바다죠. 근데 바다를 봐와 바다에 뭔가 있어 그거를 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바다인데 여기 뭔가 있어,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기 뭐 돌고래야 뭐야, 설마 상어인가? 뭔가 아무튼 저기를 보라고. 이럴 때는 look in the sea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look in the sea, 저기 뭐지? 저기 뭐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늘을 봐도 있고요. 하늘에 뭔가 있는 걸 볼 때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전치사로. 자, 예를 들면 if you are looking at the sky,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you are looking at the sky itself, 그러니까 하늘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UFO나 뭐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쓰는 전치사 at을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범위를 써야 돼. in the sea처럼 in the sky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look at the clouds, 저 구름들을 봐. 어디에 있어요? 그 구름은 in the sky.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아니면 look up, 저 위를 봐봐. in the sky, 하늘에 뭔가 있어, 저거 봐봐.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가지 말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say English와 say it in English, 이건 다른 말입니다. say English 이러면 English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say 호 이러면 호 이렇게 따라죠. 가수들이 뭐 이렇게 할 때, 콘서트 할 때 say it 그걸 말하는데 난 영어를 그 외국말 그거 몰라, 영어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say it in English 이렇게 쓰면 영어 범위 내에서 하는 건 영어로 말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또 어떤 상황에서도 in을 쓰냐면 여기 강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티셔츠가 있죠. 우리는 티셔츠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리하면 복수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냥 티셔츠, T로 소리가 나게 하세요. 자, 이게 in 될 수 있죠, 강아지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 구글에 검색해서 보시면 이렇게 티셔츠 입고 있는 강아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상황도 in을 써요. 그러니까 A가 in B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거기로 in 됐다. 이런 것도 갖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강아지 옷을 입히는 거예요. Can I put a t-shirt? 자, 그 다음에 전치사를 써서 my dog.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옷 입혀도 되나? 옷 입힐 수 있는 건가? 그래서 can I put a t-shirt? 강아지의 옷이 이럴 때는 on 됐다고 합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전치사가 바뀌는 거 감이 오시죠? 이런 거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단어를 다 떼가지고 우리말로 암기해가지고 그걸 다시 조합하는 영어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자, 이번에는 A by B를 볼 거예요. A가 by 됐다 B에, 그래서 어떤 위치를 얘기할 때도 쓰고요. 어떤 영향을 받을 때도 씁니다. 그래서 by를 뭘로 두시냐면 요런 와이파이로 아마 두세요. 그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와이파이, 그쵸? 우리가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는 by 뭐 때문에 중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by 영향을 받은 게 뒤에 B,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집이 강이라는 걸로 봤을 때 by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 house by the river 이렇게 되면 강 근처에 있는 집,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y were standing, 뭐 그것들이 서 있었대요. 어디에? in the river. 그럼 in을 쓰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너야 돼. 그럼 강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러면은 걔네들 그 강에 서서 낚시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they were standing in the river. 전치사가 바뀝니다. by the river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또 바뀔 수 있어요. 오리들은 can swim 할 수 있죠. 자, river에서 전치사를 써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강에 오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리들이 강의 표면에 거기 위에 둥둥 떠서 수영하겠죠. 그럴 때는 on the river. 그냥 강물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뭐 이렇게 수영하죠. 그건 in the river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또 쓸 수 있어요. At last, 마침내 she arrived, 그녀가 도착했어. 어디에? At the river. 그러니까 뭐 강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 목이 말라서 막 찾아서 막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강에 도착했다. 이런 거 할 때 at the river입니다. 그러니까 the river 앞에 by도 붙고 in도 붙고 on도 붙고 at도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뭘 뜻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치사를 제가 강의에서 올려드릴 때 이게 뭐 여러분들하고 직접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꼭 영어를 하실 때는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와 이런 전치사를 이런 어순으로 말하는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의미를 전달하는 거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워낙에 이게 단어 암기하고 막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우리말로 조합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상한 게 생기죠. 기형적인.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애시라고 제가 이런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전치사 살펴봤고요. 이렇게 개념 정리도 해드리면서 다양한 예문들, 상황들 생각해보는 거 이런 거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